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오늘 7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사회자가 어떨 때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하고 좀 어색한 웃음을 짓기도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존경한 나머지 그렇게 평소에 목사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계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게 얼떨결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오랜 습관에 나온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말씀이 계신다. 이게 이제 어법에 맞지가 않죠. 이거는 그 말씀에다 존대어를 붙인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라든지 말이죠. 우리들이 커피를 많이 시켜 먹죠. 뭐 어디 유명한 커피숍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이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커피가 나오신다는 게 어색하죠. 뭐 6.25 때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던 어떤 미국 사람이 그랬대. 이제 공산군이 쳐들어왔는데 공산군이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렇게 존댓말을 붙여야 되는 건가 보다 하는데 그거는 공산군이 쳐들어온 거고 목사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72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자는 향로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히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향로, 향은 향기 향자, 그 다음에 로는 화로 로자죠. 그러니까 향로는 뭐 이 한자어에서 풍기죠. 향을 피워 놓는 그런 로를 얘기하는 거죠. 뭐 화로 같이 거창한 건 아닌데 그런 뭐 조그만 그런 거겠죠. 향로. 이 전방에 가면 향로봉이라고 있죠. 인제군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가끔 그 향로봉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향로봉을 언제 알았냐면 옛날에 이제 많이 나왔어요. 일기예보 할 때 전방 주요 고지에 오늘 아침 온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데 서울은 한 영하 10도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춥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향로봉 인제군에 있습니다. 향로봉 몇 도, 보통 20도 넘거나 뭐 그랬습니다. 20도 가까이 됐거나. 그러면서 접근산 몇 도, 대성산, 백암산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구린 아저씨들이 힘들게 고생한다 그런 뜻도 되고, 하여튼 습관적으로 그거를 꼭 붙여줬어요. 오, 춥구나, 고생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그렇게 됐고, 이 향로라고, 향로봉은 인제군에 있는 높이가 1296m, 그러니까 거의 1300m 되는 그러한 산이랍니다. 인제군하고 고성군하고 같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남전 이 얘기를 또 한 번 하면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월남에서 그때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 월남전이 있었죠. 그 아침 뉴스에 꼭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저께 맹호 부대가 작전을 나갔다. 그래서 무슨 정권을 올렸다. 그러니까 몇 명을 사살하고 뭐 몇 명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했다. 아군 피해는 몇 명이다.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피해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여기하고요. 자, 다음 한자는 삼촌입니다. 레위기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삼촌, 우리 뭐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 삼촌이란 말 쓸 일이 별로 없답니다. 자꾸만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애를 하나뿐이 안 낳거나
뭐 그리고 삼촌에는 말을 쓸 일이 없다는데 삼촌의 삼자는 석삼자 셋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촌자는 마디촌자. 그래서 이제 이 석삼 한국 우리말로 하는 3인데 1, 2, 3 일본은 이찐이 산 하고 얘기하고 중국은 이얼산 해서 이제 서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한중일 세 나라가 요 3을 나타내는 그런 뜻은 그런 발음은 서로 비슷하게 한데 하여튼 삼촌은 아버지의 동생 되시는 분, 작은 아버지. 물론 이제 큰 아버지도 삼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이제 작은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삼촌 부부간에는 무촌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일촌이고 형제 간에 이촌이고 이제 삼촌은 아버지의 동생이니까 아버지하고 자기가 일촌이고 아버지의 형제니까 이촌.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삼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촌수를 매겠죠.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일촌 관계다. 이게 참 또 우리 형제 간에 친형제인데 이촌 형제다. 이 말이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어색했고 이상했어요. 근데 뭐 형을 형이라고 그러지 뭐 사촌 형이라고 누가 이촌 형이라고 소개하진 않죠. 우리 형이야, 우리 언니야, 언니인데 뭐 이촌 언니야, 우리 누나야, 친누나 뭐 그러지 이촌 누나 이렇게 얘기는 안죠. 근데 우리 삼촌이야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소개합니다. 하여튼 이 삼촌, 이 촌자를 보면 그 촌충이라는 그런 기생충도 생각이 나죠. 이 마디 촌자를 쓰는데 굉장히 작대요. 작으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굉장히 나쁜 일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촌충이라는 게 이런 게 또 있어요. 사람 몸에서 기름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살을 빼려고 빼는 것보다 촌충을 그대로 죽이지 않고 놔두는 게 자기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뭐 그 궤변인지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하여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회충약 먹고 하늘이 노래진 거 밥을 안 먹었어요. 그때 일부러 밥도 안 먹고 밥을 안 먹인 거죠. 약을 먹으니까 그냥 하늘이 노랗고 참 그건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독주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자, 독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래서 독주는 독한 술이죠. 이 독주는 두 가지 뜻이에요. 독한 술도 되고 독이 들어간 술. 그런 뜻도 되겠죠. 그죠? 독주. 그래서 이제 독이 든 성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신문에 가끔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를 가는데 다른 사람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못해 가거나 뭐 자기가 뭐 책임감에서 가거나 하여튼 그 자리를 갔습니다. 무슨 자리를 갔죠. 근데 신문에서는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배는 성스러울 성자, 배는 이 잔배예요. 독이 든 성배다 하는 거는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자리다. 근데 자기는 그 자리를 가 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성공하면은 그분은 이제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죠. 독이 든 성배를 맞았다. 하여튼 독주는 독한 술 또는 독을 탄 술. 여기서 이제 독한 술의 뜻이겠죠. 여기서는. 네. 다음 한자는 강입니다. 레위기 11장 10절의 말씀. 레위기 11장 10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머리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전적인 풀이는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 강. 우리 주변에 강을 많이 접하죠. 우리나라는 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제 산이 많으니까 산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물이 이제 계곡 따라서 가면서 이제 강을 형성하죠.
강을 우리 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멀리 안 가도 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큰 강은 황하, 중국의 황하. 근데 어떤 사람은 중국의 황하강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 서울 역전합 하는 식으로 역을 앞전자를 2번 표시하는 거예요. 황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시시피강, 미국에 미국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강. 이거는 아주 예의거리도 많고 아주 유명한 강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황하라고 하는데 제 중국 가서 한번 누가 황하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가봤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강이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황하를 봤는데 왜 장강을 데려가냐 그랬더니 이게 장강이고 이게 황하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장강, 근데 그 장자가 긴 장자예요. 그 다음에 강은 강자고요. 그러니까 황하, 이 노란 누를황이죠. 누를황을 쓰고 강하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왜 처음에는 그 황하가 처음 발원지는 깨끗하대요. 근데 그 5,400km나 되는 긴 거리를 가면서 아무래도 중간에 흙물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황하라고 부르게 됐다. 누런 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강은 그런 뜻입니다. 넓고 길게 흐르는 큰 물줄기. 그래서 이제 강 주변은 항상 사람이 많이 살죠. 왜냐하면 그 당연한 거죠. 강에서 물고기도 얻을 수 있고 강을 봐야지, 강이 있어야지 물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물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강 옆에 주로 많이 삽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수중입니다. 레위기 1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수중.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그래서 혐오라는 한자어 두 개 한자어가 나오는데 수중은 물속이죠. 물숫자의 가운데 중 물속 수중. 수중에서 다니는 게 잠수함이 있죠. 근데 이제 잠수함 근무를 기피한대요, 해군들. 왜냐면 스트레스가 있답니다, 잠수함 속에서.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공기가 좀 약간 희박하대요, 거기가. 일반 아무래도 우리들이 사는 이런 데만큼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이 있고 물속에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많이 기피를 한대요. 물론 이제 거기서 위험수당이라고 뭐 주긴 주는데 그건 굉장히 미미하답니다. 그래서 깊이 한답니다. 근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안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우리 같으면 잠수함 타면 낭만이 있을 것 같죠. 근데 한두 번은 낭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서 식사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오늘도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혐오입니다. 이 혐악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혐오라고 읽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자, 혐자는 싫어할 싫어한다. 그 다음에 오자는 싫어할 오자죠. 이 악한 나쁜 사람 할 때는 악이라고 읽죠. 그 다음에 싫어한다 할 때는 호오해서 이제 오라고 쓰는데 주로 악이라고 많이 쓰죠. 우리가 악이 악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오라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혐오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 혐한 일본인들,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 또 혐한 중국인들, 한국을 싫어하는 중국인들, 또 혐일 한국인들,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인들, 혐중 일본인들, 중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 뭐 그런 뜻이죠. 혐자를 보세요. 극혐이다 하는 건 아주 싫어한다 할 때는 극혐이라는 말 쓰죠. 극혐, 아주 싫어한다. 다음 한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타조입니다. 레위기 11장 16절에 나오는 한자예요. 타조와 타으바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자 타조. 자 타조의 타자는 타조 타자
조자는 새 조자죠. 타조는 굉장히 큰 짐승이죠. 그래서 타조가 몸무게가 뭐 100kg가 보통 넘고요. 그다음에 키가 2m 이상 된답니다, 보통. 그리고 시속 150km도 막 달린대요. 시속 150km면 그 야구 선수 공 빨리 던지잖아요. 인류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 속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던지는 속도가 타조가 뛰어오는 속도다. 타조가 발도 길고 성큼성큼 잘 뛰죠. 날지는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날개가 태화가 돼서 날지는 못하고, 이게 이번에 처음 저도 알게 평융류에 들어간대요. 날지는 못하고 그런 새 종류를 평융류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타조, 이 타조의 타조 타자는 이제 지어낸 거죠. 이 세조편에 타자를 해서 글자를 만든 겁니다. 타조. 자, 다음에 한자어는 백로입니다. 레위기 11장 19절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자, 여기서 백로. 자, 백로의 백자는 흰색 백자, 사렐백자. 이 사렐백자, 이게 아렐백자 똑같은 얘기. 왜 이 사렘이라고 썼냐면요.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현장 공사장 가면 뭐 조심하세요. 그런 주의사항 써죠. 여기 함부로 출입하지 마세요 해놓고 현장 소장백, 그러니까 현장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말한다. 요새는 한글로 주로 썼는데 이 백자가 바로 사렐백자, 그러니까 아랜다. 현장 소장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현장 소장 백, 저 백을 왜 써놨나 하는데 그런 뜻으로 써놨습니다. 사렐백자. 그 다음에 조자는 로자는 해오라기 로자. 해오라기는 새 종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해오라기 로자. 백로, 흰 색깔을 가진 해오라기, 그런 새 종류를 얘기하죠. 그래서 백로는 이제 외가리과에 속하는데, 우리 백로는 다 똑같은 백로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15종류나 있대요. 근데 세계에 68종이 있답니다. 68종. 이 백로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이게 다리도 길고 흰 색깔 나는 그런 새인데 그게 세계 68종이나 있다.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겠죠. 조류학자들이. 그 다음에 옛 시에 그런 게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다음에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하고 이제 까마귀를 무시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제 그거는 까마귀가, 백로가 이제 까마귀처럼 까맣게 될까봐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하는 뭐 그런 시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백로.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사막입니다. 레위기 11장 30절에 나옵니다. 도마뱀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자, 사막은 모래사자의 사막막. 여기 사막 두 개 썼어요. 그래서 하나는 삼수변, 물수변에 사막을 썼고, 하나는 돌석변에 사막을 썼는데, 이 주로 쓰는 게 놀랍게도 돌석변의 사막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물수변의 사막을 많이 쓴대요. 여기 앞에도 이제 사막 할 때는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이 돌이 결국 깨져서 모래가 되는 건데요. 이 사막은 이렇게 한자를 썼는데, 막자는 사막막자, 모래사자의 사막막자, 사막. 사막에도 식물이 있죠. 동물도 있어요. 조금 곤충이죠. 동물이라기보다 곤충이 사는데, 이 뙤약볕에서는 이제 그 곤충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고요. 밤에는 습기가 찬대요. 습기가 있어서 살 수가 있대요. 그 낮에 뙤약볕에 있지만 밤에는 습기가 올라오면서 그 습기를 먹으면서 이 곤충도 살고 선인장도 살고 그렇게 산답니다. 이게 그런 게 전혀 못 사는 사막도 있지만 많은 사막에서는 이것이 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3분의 1은 육지고 3분의 2는 물이라고 그러죠. 바다라고 그러죠. 근데 3분의 1 육지 중에 10%가 사막이래요. 놀랍죠.
한국에서는 사막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는 뭐 유명한 사막들 많죠. 사하라 사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의 총 면적이 남북한 합친 거에 80배나 된답니다. 그 면적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죠. 예, 이 지구 면적의 10분의 1이 사막이다. 예, 우리는 사막을 이렇게 볼 기회가 없습니다. 모래밭이 뭐 결국 해변가나 가야 볼 수 있지만 사막이 굉장히 크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악어입니다. 레위기 11장 30절에 이 도마뱀 무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자, 악어의 악자는 악어 악자입니다. 어자는 물고기 어자예요. 악어 악자, 물고기 어자. 이게 악자도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음을 차용해서 쓴 거죠. 물고기 변의 악어. 악어 하면 이제 징그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파충류 악어과에 속하는데 23종류가 있대요. 악어도 뭐 다 같은 악어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그 다음에 악어 가죽 핸드백이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실상은 악어 가죽이 이 가공하지 않은 가죽은 굉장히 단단하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화학 처리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었는데 껍질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어 악자에 고기어를 썼죠. 우리 어씨가 있죠. 어씨가 한국에 한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어씨. 어쩌다 이제 어씨가 나오는데 물론 뭐 조상이 어부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씨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국에.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월경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 월경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한 거로 봤어요. 성경에는. 이 월자는 달월자, 이 경자는 경제경, 지나간다, 경고할다, 그런 경자를 썼는데 하여튼 이 월경을 한글로 얘기하면 달거리라고 얘기하죠. 이 경자를 왜 썼는지는 이 경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월경이라는 생리현상이라는 그런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군대 생활 이제 5년 했습니다. 남보다 좀 오래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 신입사원이 그 부서 직원들 출석 체크하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어떤 여직원이 안 왔어요. 그거 물어봤더니 생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휴 이게 뭔가 했더니 생리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그 생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또 한자를 보겠습니다. 산혈입니다. 레위기 12장 4절에 산혈. 그 여인아이 또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로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이 성물은 성소로운 물건이고 성소는 성소로운 장소. 이게 전부 다 전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산혈, 이제 나을 산자, 생산, 출산의 산자, 혈은 피죠, 피혈자. 그러니까 산혈은 애를 낳을 때 당하는 거기 그때 출혈이죠. 때 그거를 산혈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한자는 색점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장을 넘기겠습니다. 13장 2절.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기서 이제 색점이 나옵니다. 색점은 색이에요. 색은. 그 다음에 점은 점 찍을 점. 우리 점이라고 그러죠. 포인트. 색점. 색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색점은 나병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래요. 나병에서 보면은 처음에 몸에 그런 무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반점 이런 게 나타난답니다. 까만 점. 한국식으로 이제 점은 점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제 친구가 이제 중학교 입학 시험 볼 때인데 옛날 얘기죠. 시험에 떨어져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근데 점쟁이가 그 무슨 점을 쳐줬냐면은 이 사람이 A라는 제 친구가 어느 학교에 시험 보면 합격한다고 점을 쳐줬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게 저 반에 좀 따지러 가고 또 이제 2차 시험이 있으니까 2차 어디 갈까 물어보러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맨 처음에 질문에 왜 당신이 이렇게 점을 줘서 그 학교 지원했는데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아 여기 조그만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점이 있더라. 그 사주팔자에 점이 있더라. 예. 하여튼 뭐 그건 좀 뭐 우스갯소리죠. 예,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진찰입니다. 레위기 13장 3절의 말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가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진찰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자, 진찰은 왕진 진짜, 진찰 진짜, 진단하는 거죠. 그다음에 살짤은 살펴볼 찰, 경찰 하는 것, 사찰, 좀 더 살펴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찰한다는 거는 어디 이제 병 여부를 병이 어떤 병인지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중국에 했더니 진찰이란 말을 안 쓰고 문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진. 그것도 이제 진찰의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한자를 달리 써요. 진찰이란 말은 뭐 거의 못 봤습니다. 거기서. 자, 다음 한자는 환부입니다. 레위기 13장 3절의 말씀.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환부, 나병의 환부다. 환부. 환부라는 게 아픈 부위죠. 근심, 걱정, 환자. 이 근심, 걱정은 전부 다 한글입니다. 이 근심도 한글이고요. 걱정도 한글이에요. 이거는 한자가 아니에요. 근데 부는 부분부. 이게 환부라는 건 근심, 걱정이 생긴 부분. 이게 아픈 부분이죠. 여기서는 아픈 부분. 환부다. 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자는 병색입니다. 레위기 13장 6절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니라. 자, 여기서 병색이다. 이 병들 병자죠. 그 다음에 색은 색자, 기색색자. 그러니까 병색이 있다 하는 건 이제 겉으로 봐도 아픈 게 있어 보인다. 그래서 병색이 보인다. 병색이 느껴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꼭 뭐 이거는 실제로 색깔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